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재외국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재외국민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미약합니다. 재외국민 보호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2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법 재추진에 들어간 20대 국회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김정은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법안으로 규정하는 재외국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해외 여행객이 2천만 명을 넘어서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700만 명에 달하지만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위난 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재외국민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부 장관이 위난 상황에 대비해 5년마다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 위난 상황에 처한 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거주, 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했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 한식 급식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빠르면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실현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뉴저지 학교 공식 급식업체 폼토니안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 한식세계화추진위는 올 가을부터 정기적으로 폼토니안 조리사들에게 한식 조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토니안 조리사들이 한식 요리 교육을 받고 나면 한식 급식을 원하는 학군별로 한식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가을부터 한인 학생들이 다소 재학 중인 팰리세이드파크, 포트리 등 일부 학군에는 한식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이날 회동에는 펠팍타운의 이종철 부시장과 크리스정 타운 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해 펠팍 학군에 한식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공립학교의 한식 급식 제공이 완전히 성사되기 위해서는 한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제공과 급식 단가, 메뉴 개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한식세계화추진위는 22일 퀸즈 플러싱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탁용제 퍼크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전면 사용 금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인 드라이클리닝 업계가 초비상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0일 맨해튼에서 열린 노동착취단속 태스크포스 구성 1주년 기념식에서 뉴욕주 환경보호국과 보건국에 세탁용제 퍼크가 종업원들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뉴욕주에서 퍼크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오는 2021년부터 주상복합 건물 내 세탁소에 퍼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퍼크를 사용하는 장비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데 뉴욕주가 이보다 앞서 퍼크 사용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추진 시기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뉴욕시 세탁소 중 60%에 해당하는 2,000여 곳은 한인 소유로 나타나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 김상균 전 회장은 연방정부의 퍼크 사용 규제보다 훨씬 앞서 규제가 된다고 하니 초비상 상태라며 조만간 회원들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를 자신의 모국에서 보내는 은퇴자들이 6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소셜 세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한인도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의 소셜세큐리티 연금 해외 수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기준 미국에서 은퇴한 해외 연금 수령자는 61만 3,101명이었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이들 해외 연금 수령자들이 미국 직장에서 은퇴한 후 노후를 출신 국가에서 보내고 있는 이민 1세대들과 그 가족이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같은 은퇴 휴양지에서 노후를 보내는 미국 태생자들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은퇴한 후 한국으로 역이민해 한국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한인은 4,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한인 2,795명과 그들의 배우자 1,047명, 자녀 66명 등을 모두 합친 수치입니다. 해외 수령자들이 연간 받고 있는 연금 총액은 47억 달러로 집계됐고 이들이 매월 평균 받는 연금 체크는 643달러로 전체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 1,123달러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이 역시 해외 수령자 대부분이 미국 취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이민 1세대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스콘신주 선거법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번 본선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법원 위스콘신 동부지법은 19일 위스콘신주 유권자들이 올해 본선거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도록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자유연합은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위스콘신주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올해 본선거에서 주 선거법을 임시 유예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린 아델맨 판사는 투표 권한과 자격을 갖춘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현재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2011년 제정된 위스콘신주 선거법에 맞는 유효한 신분증을 발급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주 유권자 신분증법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은 주 운전 면허증이나 군대에서 발급한 신분증 그리고 여권입니다. 시민권 증서의 경우 투표 당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법적 시민이면서도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 군대에 가지 않았고 여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사실상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뉴욕시 차량 집중 단속이 전개됩니다. 이번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되는데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침범해서는 안 되고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당연하지만 지키지 않았던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될 전망입니다. 20일 뉴욕시경은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부터 29일까지 시 전역 5개 보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안전 위협 차량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중주차와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차 통로 등 차량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고 이중으로 주정차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운전하거나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1회당 1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250달러의 벌금과 구류 30일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뉴욕주 퀸즈 지법은 비전제로 캠페인 시행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길을 양보하지 않다가 적발 시 경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일부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되지 않았고 시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퀸즈 검찰은 항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펠팍의 1인 가구 비율이 52%로 나타났습니다. 편리한 교통 등으로 싱글 직장인 유학생들이 대거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맨해튼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한 포트리, 에지워러의 1인 가구 비율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20일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펠팍 전체 주민의 52%는 1인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센서스국은 15세 이상 중 미혼이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혼자 거주하는 경우를 1인 가구로 분류했습니다. 펠팍의 1인 가구 비율은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젊은 통근자가 많은 포트리나 에즈워러 등지보다 높았습니다. 버겐 카운티 전체에서도 해켄색 60% 등에 이어 5번째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포트리와 에즈워러는 46%, 리치필드는 45% 등이 1인 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맨해튼 등의 직장을 둔 통근자들이 편리한 교통 등으로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은 1인 가구 비율이 펠팍이나 포트리 등지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노르드 등의 1인 가구 비율은 각각 32%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공교육 시스템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주택 중심의 거주 형태가 공통점인 만큼 자녀 양육을 위해 정착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학기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 등록금이 인상됩니다. 지난해보다 1.7%, 약 447달러가 인상되는데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소폭이지만 인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일 러커스대 이사회는 2016에서 17학년도 수업료를 지난해보다 1.7%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해 2.3%의 인상률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직원 월급 인상 결정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 학기부터 뉴 브론스윅 캠퍼스 학부생의 수업료는 전년보다 241달러 올라 14,372달러를 내게 됩니다. 또 기숙사비와 식비도 지난해 와 비교해 1.7% 오르고 이를 포함한 등록금은 총 26,632달러로 지난해보다 447달러 인상됩니다. 뉴욕 캠퍼스와 캠든 캠퍼스의 수업료는 각각 14,268달러와 13,829달러로 오릅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타주 대학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실제 부담은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이사회는 이날 학자금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해 3,30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대학 측은 뉴 브론스윅 캠퍼스 학부생 중 절반 정도, 뉴욕 캠퍼스와 캠든 캠퍼스의 3분의 2 정도의 학부생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 명패가 이딴 훼손에 이어 조롱의 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한 명이 헐리우드길 트럼프 명패 위에 세워놓은 6인치 높이의 장벽은 어제 오후 약 10분간 설치됐다 사라진 뒤 오늘 오전 또다시 세워졌습니다. 장벽 모형을 만든 이는 플라스틱 지저스라는 이름의 길거리 예술가로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롱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장벽 주변엔 노란색으로 접근 금지 표시와 함께 철조망이 설치되고 성조기가 꽂혀 있어 실제 장벽을 연상케 합니다. 한편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설치된 이 조형물엔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는 등 관심이 이어졌으며 현재 이 지역 상공회의소 측이 철거한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한인 어린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 골수 기증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케이탄 호프앤 유스타 미디어 측은 오늘 오후 아시안 골수 기증협회 A3M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살 된 애슐리 양의 골수 기증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7일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애슐리는 오는 9월까지 골수 일치자를 찾지 못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골수기증 등록 캠페인을 통해 애슐리 양 살리기 운동에 나선 유스타 미디어와 A3M 측은 오는 20일 북창동 순두부 윌셔전 패티오에서 등록 캠페인 부스를 설치하고 기증자 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A3M과 전국 골수기증협회 등은 영락교회 제퍼슨 캠퍼스와 브로드웨이 캠퍼스에 각각 부스를 설치하고 오는 일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기증자를 찾기 위한 등록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골수 기증은 만 18세에서 44세까지 성인들에 한해 가능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어떻게 풀까요? 분노방에서 물건을 부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분노방이 인기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사람들이 방망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집기들을 사정없이 때려 부숩니다. 머그컵이나 접시는 물론 텔레비전이나 복사기 같은 전자제품도 순식간에 박살내버립니다. 방 안의 물건을 실컷 때려 부수며 마음에 쌓인 화를 푼다는 일명 분노방입니다. I never leave here feeling anything other than exhausted, happy, and I have a huge smile on my face from ear to ear. And I don't have to clean it up. 요금은 15분에 6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한 방에 분을 풀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나 러시아, 일본에서도 분노방이 등장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분노방은 진짜 가정집처럼 꾸며졌습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한 고객들은 탁자나 옷장을 사정없이 부숩니다. 분노방을 찾는 손님들은 사람과 부딪히며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른바 감정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Mam w sumie najpotężniejsze takie study fryzjerskie w Łodzi. Muszę codziennie się uśmiechać. Cokolwiek się nie dzieje, mam być miły i w ogóle, więc to jest... 이혼한 사람들은 물론 평범한 가정주부도 주요 고객입니다. Divorces are number one. All women outdo the men. 100%. 손님들은 한바탕 부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하지만 심리학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We just know they just have a very short fuse. They snap very easily. Maybe they bottle it all in. These are the people that I'm not going to recommend go to some place like that because it's going to fuel that more. 특히 분노방을 찾는 게 습관이 되면 폭력에 중독돼 다른 곳에서도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We're doing it in this private room now, and then you go home and you're having an extraordinarily bad day. What's to stop you from doing it at home? 스트레스를 쉽고 빠르게 해소하려고 분노방에 의존하기보다는 운동이나 상담 등 보다 건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9일 오전 미주리주 벨포테인의 킹스 뷰티 서플라이에서 한인 70대 노부부가 13세 흑인 소녀에게 총격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머리 연장 가발을 훔치려다 발각된 흑인 소녀 2명에게 노부부는 경고만 하고 돌려보냈으나 이들이 다시 왔고 업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되지 않은 한 명이 얼마 후 권총을 갖고 업소에 와 노부부에게 총격을 가하고 현금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3종류와 마리화나의 정신 활성작용을 유사하게 일으키는 19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K2, 스파이스 등으로 알려진 합성 마리화나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 없이는 사실상 합성 마리화나의 제조와 유통을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13일 브루클린에서는 30여 명이 한꺼번에 합성 마리화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전기요금이 오는 9월부터 150% 넘게 인상됩니다. 롱아일랜드 전력공급업체 PSEG는 오는 9월부터 월 전기료가 평균 1달러 69센트에서 4달러 30센트로 154%포인트 인상된다며 이는 PSEG의 손실액을 보상해주기 위한 디커플링 제도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디커플링 제도는 판매량이 예상보다 적을 때는 전기 요금을 인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요금을 인하해 에너지 공급자의 손실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퀸즈 국립도서관 맥 골드릭 분관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스템 교체와 보수 공사로 임시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맥 골드릭 분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클럽 및 강좌는 8월 1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앤 킹 퀸즈 도서관 대변인은 정확한 공사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략 8개월쯤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으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겠으며 무덥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